출렁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뭐 한 10포인트 안팎 정도 이런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봐야 될까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일단은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중단 우려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또 하나 나왔어요. 통화 스와프 이게 뭔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중단한다, 전면 철회한다 이러면 우리 외환 시장 더 나아가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요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 있었죠. 한화그룹 관련해서요.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선고 공판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너 리스크가 앞으로도 영향을 줄지 관련주들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더불어서 마감 특징주에서 점검해드렸죠. 한국가스공사 오늘 급등으로 마감되는데 이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수급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국인 프로그램 끼고 또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얘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예. 좀 많은 그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한 빠지지 않는다라는 지난 주말의 전제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의 매수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건, 아무래도 베이시스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변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의 성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되었던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서 두 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달 들어온 외국인들의 매수는 초반에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8월 들어서부터 프로그램 쪽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도 차익도 있지만 비차익 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개별 종목 순매수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 쪽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급하게 다시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를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비차익 쪽을 개별 종목 순매수랑 더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차익 거래를 뺐을 때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금액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이 외국인들의 모멘텀이 변화하는 것인지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또 장중에 계속 베이시스의 흐름을 둔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장중에 다시 베이시스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제 종가에 꺾이는 모습, 오늘 장 초반에 또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결국 종가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회복되는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 기조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끼고 들어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단 한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보면 헷갈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상 시장의 조정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현재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도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앞서서 키워드에서 일본 통화 수합 전면 중단, 철회 이런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죠. 그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또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으면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중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통화 스와프가 뭔지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중국과 일본 3국이 한꺼번에 2009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달러 가치가 급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급변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가 되었든 이 달러나 외환 보유고의 과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3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적정 수준 내에서는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체결한 것이 수합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용으로 더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장치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이게 통화 스와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수합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바꾼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 고정금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일본 혹은 다른 그 경제 주체와 그것을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을 수합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본과 체결됐던 수합 계약은 이 통화의 과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임시 방편적인 성격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만기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본 쪽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재정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되는 모습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단기적으로 보시면 원화의 움직임은 계속 횡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환율 움직임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부 자금의 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는 그런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본다면 월말 내고 수요가 강하지 않은 그런 중순 정도의 시점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예. 시장이 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려감을 앞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만기가 10월 정도죠. 그런데 지금 9월 들어서는 지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다 보니까 싹 없어졌습니다만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9월 위기설이 굉장히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유로존의 채권 물량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화 쪽의 상황이 약간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일본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합 계약을 만약에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비교적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유출입이 커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뉴스까지 결부가 된다면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를 꼭 하나씩 챙겨보면서 환율 시장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 여부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에서 들려온 이슈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왜 런던 올림픽에서 한일전 축구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참패를 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뉴스들 참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거 한번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먼저 볼까요? 그 모잠비크 지역의 가스전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 5%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종목의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앵커가 이제 모두의 처음에 얘기를 하실 때 아마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라고 네네,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한국가스공사는 방어주의 성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제는 성장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국가의 가스전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가스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에는 경기가 나쁠 때 우리가 뭐 난방이라든지 발전적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천연가스 가격 미국 쪽에서의 추이가 나오는데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격 하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락함으로써 나타난 시장의 트렌드는 뭐냐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가스도 가격이 충분히 낮아짐으로써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스로 개발하는 것보단 가스로 발전을 하거나 난방을 하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뭐 석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의 계속 수요가 존재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점점 복합화력 발전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복합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가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발전 플랜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BHI 같은 이런
페어레스 보일러 같은 것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산업의 구조 전체적인 트렌드상 한국가스공사가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최근에 주가 상승 52주 신고가는 결국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잠비크 얘기는 그 다음이고요.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런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각국의 이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시면 미국이 가장 개발을 빨리 하면서 지금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만 실제 매장량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점점 만약에 이제 이 실제로 가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천연가스 쪽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은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는 이제는 더 이상 방어주의 성격이 아닌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성장주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목에 부여해야 될 밸류에이션도 이제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성장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이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네. 여전히 매수 관점 혹은 홀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라는 것이 그 퇴저감 안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뭐 한다고 들었습니다. 천연가스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암석층에 예전부터 묻혀 있었는데요. 이거 알고 있었는데 개발비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개발을 안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후육관관 같은 것을 드릴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파쇄법을 통해서 그 가스를 실제로 채취할 수 있고요. 이 가스전 안에도 실제로 일종의 기름이 있습니다. 타이트오일 같은 기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름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이 셰일가스 산업을 통해서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유가에 대한 영향력도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스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산해내다 보니까 수입량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수입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가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석유화학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뭐 나프타라든지 에틸렌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을 점점 해외에서 그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산업의 큰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 점검해 봅니다. 하나그룹주 관련한 이슈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뭐 관련주가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마감 가격을 보니까 뭐 어떤 종목은 상승 종목도 있고요. 뭐 하락폭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냥 기업의 펀더멘털만 봐야 되는 것인지 점검해 주세요. 일단 일시적인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승현 회장의 오너십이 둔화되는 것은 부담 요인이긴 하나 하나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사업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 또 하나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플랜트가 당장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변동성은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심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1심 판결입니다. 2심 판결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거든요. 물론 최근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지금 형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 얘기하는 유전무죄 뭐 이런 것처럼 이 그룹 회장들에게 뭐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일시적인 변동성은 뉴스에 의해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수급이나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을 본다면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주는 뭐 오늘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화 그리고 하나케미칼 두 종목 정도가 실제적인 관련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글로벌 경제 일정 어떤 것들 나와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